제천시 덕산면에 위치한 제천 덕산초등학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6학년 아이들 2019년도 그 당시 16명의 아이들의 어떤 1년의 살이를 찍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3월부터 시작해서 졸업할 때까지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아이들의 어떤 행동, 상상력, 감정 같은 것을 되게 미숙하고 단순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저는 아이들을 그냥 성장시키고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생각했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던지는 어떤 생경한 질문들,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표정들을 보면서 그냥 저의 어린 시절의 기억을 점차 떠올리게 되었고, 그 어린 시절의 저의 기억들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게 되자 그 시절의 기억들이 절대 단순하고 어른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성숙하고 작은 세계가 아니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험들을 이 아이들이 6학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 더 같이 가까이에서 1년 동안 지켜보면서 그 순간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에 같이 그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과거를 회상할 수밖에 없고, 그 어린 시절에 담겨진 비밀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그 시절에 담긴 풍성한 감정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영화가 그런 윤동주 시 구절을 제목을 차용한 것뿐만 아니라 그 시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이름을 명확히 몰라도 영화를 보실 때, 또는 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이 영화 진행을 보시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그 윤동주 시 별에는 밤을 읽는다는 마음으로 그냥 그 영화를 보시면서 순간순간 떠오르시는 기억들, 떠오르시는 옛적 친구들, 동네 풍경들을 생각하시면서 아이들의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무엇이 차 있는지 보시면서 관객분들의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또 어떤 계절이 지나가는지 향유할 수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님들이랑 같이 이제 세월호 유가족 분들과 시민들의 어떤 세월호 활동을 기록하는 이제 4.16 미디어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유가족에 대한 상의라던가, 혹은 재난에 대한 어떤 기억하는 방법이라던가, 그리고 삶의 태도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오히려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삶도 좀 다시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기억을 토대로 이제 3달간의 기록 촬영이 있은 후에 이걸 토대로 해서 영화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이한열 열사 어머님이신 배은심 어머님이 나오셨던 날이 있었는데, 그때 그 유경근 아버님이 배은심 어머님한테 그 질문을 했었거든요. 정말 세월이 약이냐고. 근데 이제 그때 배은심 어머님이 해주셨던 얘기가 이상하게 저한테도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되는 말이 아닌데 힘이 됐어요. 제가 앞으로 어떤 무력감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을 얻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 시간을 다른 관객들과도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기획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영화제에 오시기도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온라인이란 공간도 있으니까 세월 꼭 봐주시면 좋겠고, 오프라인으로 오셔도 극장이 그래도 안전한 공간이라고 하니까 또 극장에서 뵙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들 건강하세요. 인천의 이제 원도심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원도심의 재생과 재개발, 또 뭐 재건축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만들게 된 계기는 신흥동이라고 이제 저희 영화에 잠깐 소개가 되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적산가옥이라고 일제시대 때 지어진 가옥들이 되게 예쁘게 있었던 동네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재작년에 이제 허물어지면서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서 개인적인 기억에 너무 아쉬워서 여기를 좀 기록에 좀 남겨뒀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촬영을 시작하게 된 건데, 처음엔 자그맣게 이제 동네 다큐멘터리 정도로 기록 정도로 해두면 좋겠다 이제 이 정도에서 출발을 했다가, 여기를 재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아파트를 지을 것이냐, 아니면 좀 좋은 곳을 보존할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 주변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찍다가 보니 이 동네만 찍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좀 조금씩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인천의 원도심 전체에 대한 얘기로 확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익히 다 알고 있고 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혹시나 우리 다큐멘터리가 이 동네 사람들만 알고 이 동네 사람들만 인지하고 그런 다큐멘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걱정이 좀 사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촬영하고 이제 편집하면서도 제일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이 얘기가 비록 이제 인천의 작은 쇠락해가는 원도심에 관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원도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도시나 이런 쪽에서 우리 동네 얘기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라는 어떤 공감대가 좀 형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유학생활 도중에 우연히 이제 전철역에서 리니아 신칸센에서 대해서 알게 된 저는 그 후에 일본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취재하면서 후카무라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작품을 3년간의 제작 과정을 통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주민들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 자연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이 사람들과 알면 알수록 그리고 친하게 지나면서 이 작품 스스로가 거대한 생명력이라고 해야 될까?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제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바람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것처럼 그냥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이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바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작품이 데뷔 작품이라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 혼자 너무 부족한 저가 너무 거대한 이야기를 만나게 되어서 아직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정말로 오시카무라 분들 덕분에 만들었고 그리고 오시카무라를 넘어서 많은 분들에게 공감받고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e film est un film sur l'artiste coréen Kim Chang-yeol, qui était aussi mon père. Et ce film, en fait, c'est l'histoire d'un peintre, Kim Chang-yeol, qui a une particularité, c'est qu'il a peint des gouttes d'eau pendant 45 ans de sa vie. Donc on va interroger cette obsession, essayer de comprendre un peu pourquoi. Dans un petit atelier, en fait dans une écurie que des amis sculpteurs lui avaient prêtée. Et c'est là qu'il a découvert la goutte d'eau. Ce qui fait qu'il y a beaucoup de choses de son passé qu'il ne m'a jamais dit et que j'ai découvertes en faisant ce film. Et je me souviens de l'extrême gentillesse avec qui il acceptait d'être filmé, de participer à ce tournage sans jamais poser aucune question sur ce qu'on voulait, sur ce qu'on allait dire, sur ce qu'on allait représenter de lui, de son travail. Une espèce de confiance totale. J'aimerais que les spectateurs, et particulièrement les spectateurs coréens, découvrent ou redécouvrent Kim Chang-yeol d'une nouvelle façon, de façon plus intime, qu'ils découvrent toute l'épaisseur de l'homme qu'il était. Moi, j'aimerais que les spectateurs occidentaux découvrent ce peintre, bien qu'il soit connu aussi ici, mais j'aimerais bien qu'ils voient la relation qu'il y a entre ce père et ce fils dans une culture différente, qui parfois, moi, m'a un peu surpris par la réserve, la distance qu'il pouvait y avoir parfois entre eux, mais qui montre bien en même temps l'immense proximité, l'immense intimité qui les lie.